우리가 다이어트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는요, 언제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습니다.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또 아침에 또 먹고, 결국 나중에 가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아지는 체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정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간도 없어지게 되고요, 내장 비만도 많이 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닥터리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체중에만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체중을 뺀다고 했을 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체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지방을 빼는 게 우리의 다이어트의 목표죠. 그런데 체중만 빼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 습관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요,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아지는 체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외모적으로 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이렇게 마른 비만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요, 근육이 너무 적어지고 지방은 많아져서 결국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너무 적게 되면요,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근골격계 통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조금만 다쳐도 오래가고 이런 몸이 될 수 있고요. 또 지방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피하 지방이 쌓이고 쌓이다가 점점 내장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결국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성인병, 대사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 마른 비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체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체중은 빠졌는데 지방이 안 빠졌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잘 안 먹고 운동 안 하시는 습관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지방은 안 줄고 근육만 줄게 되는 이런 마른 비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중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제됐다는 말은 결국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밀이라든지 쌀가루라든지 갈아낸 음식들을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에서는요, 인슐린이 급속도로 분비가 되고 혈당을 끌어내리면서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습관, 이것들이 마른 비만을 만드는 원인도 되는 것이고요,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요, 통곡류 위주로 드셔야 되고요. 통밀빵, 호밀빵, 그리고 현미밥, 잡곡밥 이런 것들이 좋겠고요. 이제 단백질,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잘 하게 하는 필수 영양소죠.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가 닭가슴살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수육의 고기 부분이라든지 콩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단백질의 보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먹는 게 7일 내지 8일이라면 2 내지 3을 구성하는 다이어트의 방법은 운동이에요. 운동은 다이어트에서 정말 필수입니다. 운동의 퍼센테이지가 먹는 음식보다 적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단백질이 근육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요. 또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 후에 바로 걷는 것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운동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바로 걸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식후 걷기는요, 상승되고 있는 혈당을 끌어내릴 수 있고요, 지방을 축적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걷기 시작해서 20-30분 걸으신다면 상당히 좋은 걷기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후에 걷는 것 이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IIT라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최고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고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이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이렇게 운동을 해도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의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우리가 식후에 걷기 운동을 한다고 치면요, 약 20-30분 정도 하시면 제일 좋고요. 더 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걷기를 했을 때 옆 사람과 말은 간간히 할 수는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등에서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이라면 더더욱 좋겠어요. 우리가 러닝머신에서 수치로 표현한다면 5 내지 6 정도의 속도로 놓고서 운동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약 3,000 내지 4,000보 정도 걷기를 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너무나 강도가 높게 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매일 하시면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운동하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운동하셔도 충분한 운동 강도가 됩니다.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무리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계시죠. 휴가철이 다가오고 하면서 특히 남자분들 헬스장 가서 집중적으로 상체 운동만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집중적인 근력 운동만 계속 하시는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혈관계에도 좋지 않고 지방을 빼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짧고 강하게 운동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가 좀 시간이 있다 하시면은요, 아주 저강도는 아니고 중강도로 걷기 운동을 해서 30분 이상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지방을 태우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간헐적 단식이 나온 이후로 이것을 하시면서 효과가 없다 있다 막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 방법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특히 이제 우리가 현대로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는요 언제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예전에 우리 인류들은 어떤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했을 때 먹고, 또 한동안 공복 상태로 지내다가 또 사냥을 하거나 이랬을 때 먹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요 아무 때나 먹습니다.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또 아침에 또 먹고, 이렇게 먹는 것들이 결국은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비만으로 가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은 낮에는 먹고 밤에는 쉬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자는 것이에요. 우리 뇌와 소화관에는 두 가지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뇌의 시계는요 해가 떠 있으면 낮이라고 인식하고요, 해가 지면은 밤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런데 소화기계의 시계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먹으면 낮이고요 먹지 않으면 밤이라고 인식을 해요. 싱크로나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이것들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낮에는 먹고 밤에는 잔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밤에 야식 문화, 그리고 회식에 찌든 문화, 혼밥 혼술을 먹으면서 새벽까지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자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망치면서 간헐적 단식이 더욱더 중요해진 것이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또 언제 첫 끼를 먹고 언제 자는지를 다 물어봐서 생활 습관이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사질환이 와서 간헐적 단식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간헐적 단식의 단식 시간을 늘리셔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12시간 정도 내가 단식을 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공복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14시간, 16시간, 14대 10, 16대 8 이렇게 공복 시간을 늘려가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면 대사의 문제가 돌아옵니다. 건강도 되찾고 혈당 수준도 좋아지면서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이 식사 허용 시간에 아무거나 막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 허용 시간에도 건강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정말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서, 낮술을 먹고 싶어서, 또는 낮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캐러멜 마키아토와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밤사이에 굶었어요. 이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정말 간헐적 단식 플러스 주기적 폭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낮에는 먹고 밤에는 쉰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플러스해서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끔, 내가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일찍 식사를 마치고 주무시면 되고요. 올빼미형 인간이면 아침에 늦게 식사를 시작하시고 밤에 조금 늦게 식사하시고 해서 공복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현대인들한테 다이어트 습관을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자면서 살 빠져요.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차고서 수면 습관 체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제 잔 시간이 7시간이면 수면 시 소비된 칼로리는 얼마입니다라고 뜹니다. 수면 시에도 칼로리 소비돼요. 근데 우리들은 정말 수면 습관이 안 좋습니다. 수면은요 체지방을 정상화시켜주고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수면의 리듬이 깨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봅니다. 이유는 자명해요. 밤에 술 먹을 게 많아지고 회식 자리도 많아지고 밤늦게 유튜브도 보고,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제가 정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공 발광 조명에 대한 위해입니다. 밖에 나가면 네온 사인이나 간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 TV, 태블릿 PC,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핸드폰을 침실로 갖고 들어가서 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잠을 못 자면요, 결국은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소아청소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은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보시면 돼요. 체지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우리가 10시에 잠을 잘 수 있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부터는 잠들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인공 발광 조명을 멀리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또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얘 둘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밤에 잠을 잘 자야 얘들이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불면증이고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더 많이 먹는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밤에 잠 못 자면 되게 괴롭잖아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을 시켜요. 차곡차곡 내장 비만을 축적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야 세 가지 호르몬이 정상화됩니다. 보통 7시간 이상은 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지만 뭐 요즘은 7시간 반 딱 이렇게 정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 저는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환자분들 이제 수면 습관 이렇게 체크해 보면 7시간 이상을 자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습관들을 자꾸 바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잠을 잘 자고 싶은데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일 좋은 거는 잠자기 4시간 전까지 모든 식사를 마치세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커피는 금하십시오. 카페인 있는 것은 금하시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밤에 하시면은요,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잠을 또 못 오게 한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은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다 종료하시고 잠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휴가를 앞두고 정말로 급하게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정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아낸 탄수화물들이죠. 빵, 떡면, 과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적절한 통곡류와 단백질로 채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결국은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살을 빼게 만드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시고요. 결국은 지방이 간에 가서 침착돼 있던 분들도 지방간도 없어지게 되고요. 내장 비만도 많이 줄게 됩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오는 건 중요합니다. 최근에 다이어트의 개념이 또 어떻게 조금씩 발전하냐면요, 영양소의 불균형이 결국은 다이어트를 망치게 된다, 비만을 부른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영양소 중에 중요한 것은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고요. 아르기닌이라든지 뭐 대장 내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이어트에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주치의들하고 상의하셔서 드시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약을 찾아 드시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뭐가 좋다니까 뭐를 드시고 하다가 건강기능식품들 아주 많이 드시고 있는데 몸은 망치는 이런 경우도 간혹 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특히 영양제 이런 것들은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선별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들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뭐로 말씀드리냐면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먹고서 많이 드시면 살찝니다. 그 건강식품 하나만 믿고서 생활습관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는 고사하고 그 건강식품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